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청년 보좌역들의 공이 컸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보좌역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개표 결과를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보다도 이 보수정당의 후보 박근혜 이명박 전 후보보다도 훨씬 더 2030의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030 캠페인을 하면서 이대남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여성표가 많이 떨어졌다고 비판도 하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득표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30들은 과거의 2030과는 다릅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수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젊은이들은 주로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이준석 대표 쇼츠 영상을 찍을 때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청년 보좌역들이었습니다. 이 2030들이 활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뼈아픈 대통령 선거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비대위원장 공동대표에 이 박지원이라는 26세의 정치 신인을 발탁했습니다. 또 비대위원회 권지웅 등 청년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쇼일 뿐입니다. 2030들은 공정함을 좋아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20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 박성민 씨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청년들한테 잘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비추려는 것인데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거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신데렐라처럼 비대위원이다. 비대위원이면 지금 국민의힘 같으면 최고위원들입니다. 김재원,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이런 자리에 지금 민주당은 2030을 대거 영입한 겁니다. 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030의 뜻도 받들고 2030을 중용하지만 그 위치에 맞는 자리에 임명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주재한 첫 번째 회의에서 원희룡 전 정책본부장, 지금은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 자, 방금 전 인수위원회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19명의 청년 실무위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 발탁도 좋지만 그게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기업에서 20대 쇼하는 것처럼 갑자기 20대를 상무해라, 사장해라 이런 게 맞는 겁니까? 자, 20대가 팀장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나 전무, 상무, 사장을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벼락 출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20대를 여성 20대 정치인을 1급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하는가 하면 이번에 패배가 아팠는지 이준석이 청년 바람을 몰고 오자 20대 여성을 공동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에 선임했습니다. 자, 오늘 인수위의 청년 인사를 보면 놀랄 겁니다. 역시 윤석열 당선인은 철학이 있습니다. 실력 위주로, 현장 위주로. 여성 할당제, 무슨 지역 안배 없다. 이번에 인수위 인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자, 방금 전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사, 지금 민주당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임명장 수여 첫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일을 구체화하도록 기획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조치로서 회의에서 문제 제기해서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운영 규정 보완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수위 인사가 끝나자마자 공격을 합니다. 여성이 적다. 2030은 한 명도 없다. 2030이 사실 인수위원급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의견은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분과에 인수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청년 실무위원 1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YS 친손자도 있고 얼마 전 윤석열 후보의 연설을 한 여성 청년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철학 같습니다. 자,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 그리고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며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바 있다. 이런 공통된 뜻을 모아 오늘 각 분과에 인수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청년 실무위원들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청년 실무위원들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보좌역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위원회 산하 청년 TF를 포함 앞으로 인수위 참여 청년이 약 3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9명을 먼저 발표했는데 5명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상 명세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인규 전 청년 보좌역입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김인규 씨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손자입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의원실 비서로 일하다가 대선기간 중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활동해 왔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사람은 바로 지난번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정강정책 찬조연설 원자력과 관련된 연설을 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대전에서부터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토론을 했던 이 여성과학자입니다. 또 의사 출신인 김태욱 실무위원은 의료 분야 스타트업인 에이스 메디컬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장혜원 전 청년 보좌역은 선대본부에서 홍보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인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개표 상황실에서 윤 당선인에게 축하 꽃다발을 안겨줬던 그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김진수 전 외교부 사무관은 안철수 측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윤석열 당선인 측의 2030 인재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급도 그냥 실무위원입니다. 저쪽은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청와대 1급 비서관도 합니다. 뭐가 공정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의 인수위 활약이 기대됩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